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장기 여행을 한 사람들도 그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이 바로 저였습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여행을 하는 사람을 장기 여행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1년 정도 했을 때는 1년 이상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3년 정도 세계 여행을 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자들, 장기 여행자들조차도 놀라워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7년 동안 여행을 하고 정착을 스톡홀름에 했는데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고 왜 스톡홀름에 정착했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지라고 묻는데요. 자, 저는 처음에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요,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는 참 아름답구나. 이 지구는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TV에 보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나오죠. 모든 나라가 그렇게 자기 나라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전 놀라웠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굉장히 자연은 다 아름답죠. 전 지구가 아름답지만 선진국은 집이나 뭐 도시나 공원 뭐 이렇게 건축물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을 하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후진국들을 보면 집이 막 가난하거나 열악하게 살고 있죠.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 아무리 가난한 나라더라도 자기 나라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세계여행을 했을 때 지구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리고 어디를 가도 한국 같은 시스템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편리성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죠. 그 가족적인 입장이 돼요. 모르는 사람도 한국 사람 만나 밥을 사주거나 뭐 물건을 주거나 막 가족처럼 대하죠. 그런 사람들의 정 퀄리티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죠. 한국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고 또 물건의 퀄리티가 한국엔 또 굉장하죠.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첫 1년간 제가 느낀 거였어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더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모든 문화는 존중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살면서 제가 돌아만 다닐 수는 없고 보통 그 비자가 3개월이니까 3개월 좋은 나라는 3개월 더 찍고 와서 6개월 정도 살면서 천천히 세계를 돌아다녔는데요. 살다 보면 그 나라에 배울 점이 있고 장점과 존중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무엇이나 어느 면이나 다 장단점이 있죠. 잘 사는 이런 유럽 같은 데를 돌면 안전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도시가 아름답지만 좀 인간적인 면은 부족하구나.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하게 없는데 다 주죠. 막 그런 걸 보면 참 따뜻하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인간들은 모두 사랑의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한 사람 미친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고 그 나라의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국가 이미지가 망쳐지고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고 따뜻하고 타인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모든 세계의 성장 속도가 다르구나. 이거는 경제적인 성장 속도도 다르고요. 사고의 성장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발전된 나라를 보면 저 나라도 저렇게 가겠구나. 그리고 경제도 저렇게 가겠구나. 경제가 너무 빠르면 사고의 성장 속도가 거기에 못 따라가고 또 사고는 너무나 자유로운데 또 경제가 못 따라가는 데도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런 성장 속도가 다를 뿐 우리의 미래 같은 나라가 있고 우리의 과거 같은 나라가 있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막 테이블 매너가 장난 아니죠, 여기는. 하지만 세계의 30%는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손을 씻고 먹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구나, 낫다 못하다가 없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세계여행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여행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일을 하고 뭐 가고 또 뭐 정말 그 거지 여행이라 그러나 뭐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5달러, 5,000원으로도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니까 돈이 없어도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또 경험한 만큼 배우고, 이 나라 속담이죠. 현명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가르쳤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공간을 벗어나면 생각도 공간을 벗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요, 국경이 사라지게 되고 인종이 사라지게 되고 또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모두는 평등하구나, 같은 가치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계속 점점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죠. 사람들의 생각도 허물어지고. 그러면 성장 속도가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저는 세계여행을 하면서 느꼈고요. 왜 스톡홀름에 정착을 했냐면, 스톡홀름에 왔을 때 저는 싱글이었죠. 제가 만난 순정 만화책의 배경 화면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나라를 떠나서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고요.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장소는 치앙마이였어요. 태국의 치앙마이. 음식도 맛있고 날씨도 좋았고 가격도 싸고 막 그래서 치앙마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를 아이와 모두 정착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 산 지 6개월 만에 다시 이 나라로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살기에는 이 스웨덴이 가장 괜찮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북유럽 중에서도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요. 이 스톡홀름이 굉장히 특별하다,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가 크죠. 어느 정도 100만 명이 살고 있고 외곽 지역까지 200만 명 어느 정도 도시였고, 다른 북유럽은 너무나 작은 도시여서 시골 느낌이 나서 여기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다. 그리고 아이가 살기에 아이 교육 평등한 그런 그 인권이라든지 그런 게 인종차별 이런 것이 여기에서는 그나마 많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다양한 그런 가치관 속에서 평등의 그런 생각과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 속에서 살기에는 이 나라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에 아이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랑을 가지고 살면 세계 어디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살아보니까 다른 곳보다 낫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어디든지 다 천국이 된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게 제 느낌 바고요. 그리고 스톡홀름을 제가 그래서 선택을 했었고요.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저는 좀 자유롭게 이제 아시아 쪽에서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를 좀 많이 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며 느낀 것과 스톡홀름에 정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